미역국 여러분도 자주 드시죠? 생일날, 몸이 좀 안 좋을 때, 아니면 습관처럼 끓여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미역국을 그냥 먹어서 과연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될까? 혹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을 말끔히 청소하고 눈에 보이지 않던 혈전들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작은 비밀 한 가지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고요? 바로 미역국에 이거 하나만 더하는 겁니다. 맛이 달라지고 건강이 바뀝니다. 이 조합 알고 계셨던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알고 나면 아마 평생 미역국을 그냥은 못 드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법을 아시게 됩니다. 왜 황태와 미역이 최고의 궁합인지, 어떻게 혈전을 녹이고 피를 맑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심코 넣었던 어떤 재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는지까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미역국은 단순한 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음식, 하지만 그 진짜 효능은 잘 모르고 계신 음식, 바로 미역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미역국을 생일에 먹거나 산후조리 중에 드시는 음식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미역국은 사실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몸속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자연의 명약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미역국을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뼈가 단단해지고 심지어 노폐물과 독소까지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미역국을 새롭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한 환자 중에 72세이신 김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작은 체구에 늘 허리가 꼿꼿하셔서 처음엔 연세를 몰랐을 정도였죠. 할머니께서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고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골감소증 초기 단계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칼슘 보충제를 드시지도 않고 특별히 운동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 별거 안 해요. 그냥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꼭 미역국을 끓여 먹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뼈엔 미역국이 최고라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 할머니의 혈액검사 수치, 간 기능 수치, 전해질 상태도 꽤 양호했습니다. 단지 미역국을 꾸준히 먹는 습관만으로요. 사실 미역엔 우유보다 7에서 9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요오드,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 뼈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제공합니다. 특히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해조류에만 들어있는 독특한 식이섬유인데요. 체내의 중금속, 노폐물, 심지어 니코틴까지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즉, 미역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혈액을 맑게 해주는 알긴산이라는 두 축이 함께 작용하는 이중 건강 보호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특별한 보조제를 드시지 않아도 올바른 식습관 하나만으로 뼈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역국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요. 미역국은 단순한 국이 아닙니다. 그 안에 뼈를 살리고 피를 맑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자연의 선물 같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미역의 핵심 성분과 건강 효과입니다. 미역하면 칼슘만 떠오르신다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심지어 먹는 음식 속에도 몸에 쌓이면 독이 되는 물질들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독소들을 몸 밖으로 몰아내는 천연 청소부가 바로
미역이라는 사실. 오늘 미역에 들어있는 놀라운 성분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 속 핵심 성분 중 하나는 알긴산입니다. 이건 해조류에서만 추출되는 천연 식이섬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에서 얻을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고요? 첫째, 중금속을 흡착합니다. 알긴산은 수은, 납, 카드뮴 같은 독성 금속들을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특히 흡연, 잦은 외식, 환경오염, 노출이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을 제거합니다.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줍니다. 동맥경화, 고지혈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셋째, 니코틴과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흡연자나 공기질이 나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섭취하면 호흡기 건강과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유익균의 증식을 유도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장 운동이 느려지는 노년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 구로동에 사시는 박영호 어르신입니다. 올해 72세로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다가 1년 전에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금연 이후로 기침은 줄었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 간 기능, 중금속 농도 검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니코틴 수치 자체는 낮아졌지만 수은과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담배는 끊었는데 몸이 더 피곤해졌어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저는 바로 생활 습관과 식단부터 점검했습니다. 하루 한 끼 이상 미역국에 황태를 함께 넣어 드시도록 했고 기름기 많은 음식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도록 지도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납과 카드뮴 수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어르신께서도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다며 만족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알긴산이 그냥 배 속을 스쳐 지나가는 식이섬유가 아니라 몸속 해로운 성분들을 딱 붙잡아 진짜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박영호 어르신 사례처럼 금연 후에도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들은 우리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고혈압, 만성피로, 심하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미역국 하나로 이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요? 미역의 핵심 성분인 알긴산은 혈관과 장을 동시에 정화시켜줍니다. 또한 흡연자, 도시 거주자,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겐 필수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한 그릇의 미역국이 건강을 지켜주는 해독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역국에 넣으면 안 되는 재료도 있습니다. 미역국. 집에서 끓이실 때 뭐 넣으시나요? 미역, 참기름, 마늘, 그리고 습관처럼 들어가는 한 가지인 파. 많이 넣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못 넣은 한 가지 재료가 미역이 가진 귀중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파는 기본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재료입니다. 비타민C, 알리신, 항균 성분도 있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에 다 잘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미역 속에는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파 속의 인과 유황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버리면 이 칼슘이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결국 미역국을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 그 노력이 파 하나 때문에 아무 효과도 없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는 체내 흡수력이 뛰어난 반면 파의 식이섬유는 구조가 달라서 장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두 가지 식이섬유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에 부담을 줘서 미역의 장점인 부드러운 소화를 해치게 되죠. 2022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공동연구에서는 미역국을 파와 함께 조리했을 때 칼슘 흡수율이 단독 섭취 대비 평균 35%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참가자 그룹에서는 칼슘 흡수가 절반 가까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실수를 하셨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진료실에 70세 여성 환자분께서 오셨어요. 칼슘 보충하려고 미역국을 자주 끓여 먹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작 골밀도는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살펴봤더니 미역국엔 파가 들어가야 맛있지 하시며 매번 듬뿍 넣어 드셨던 거예요. 즉, 파로 인해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버려졌던 겁니다. 그 뒤로 파를 빼고 들깨나 두부, 황태를 추가해서 미역국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골밀도 수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파 대신 뭘 넣으면 좋을까요? 파를 빼면 너무 밍밍한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재료들을 넣으시면 맛도 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늘을 소량으로 넣으면 좋습니다. 마늘은 항산화 효과가 아주 좋고 향미를 강화시켜줍니다. 생강즙을 약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잡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뛰어납니다. 들깨가루도 같이 넣어보세요. 고소함과 칼슘 흡수율을 상승시켜줍니다. 깨소금도 같이 넣어주면 향도 살리고 영양도 보완해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파는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미역국과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파 속에 있는 인과 유황은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어르신 분들께서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파 대신 마늘, 생강, 들깨 같은 대체제를 활용해보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같은 미역국이 몸에 들어와 전혀 다른 영양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번째,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제는 무엇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더하느냐에 따라 미역이 단순한 국에서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을 높이는 보약으로 바뀌기도 혹은 그 효능이 반감되기도 하죠. 지금부터 소개드릴 4가지 식재료는 미역과 찰떡궁합을 이루며 특히 중장년층 건강에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첫째, 소고기입니다. 기력을 보강하고 찬 성질을 중화해 줍니다. 미역은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몸이 차거나 평소 손발이 시린 분들이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이 바로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양지나 국거리용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미역의 차가운 기운을 잘 중화해 줍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여 기력 회복에 좋고 특히 빈혈이 있는 여성분이나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적합합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 근육 감소를 걱정하시는 60대 이상 분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요리하실 때 소고기는 먼저 따로 삶아 기름을 걷어낸 후 미역과 함께 끓이면 국물이 맑고 잡내 없이 깔끔해집니다. 들기름보다는 참기름을 약간 넣어 풍미를 살려보세요. 둘째, 두부입니다. 요오드 균형과 갑상선 보호를 위해 좋습니다. 미역하면 빠지지 않는 성분, 바로 요오드죠. 하지만 요오드가 과잉되면 오히려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혹 간과됩니다. 그럴 때 두부가 제 역할을 해줍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요오드 배출을 도와 균형 있는 섭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과 호르몬 조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이가 약해진 어르신들께도 잘 맞습니다. 요리하실 때 미역국을 거의 다 끓인 후 두부를 작게 썰어 마지막에 넣고 1에서 2분만 데우듯 끓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단백질이 깨지고 식감이 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오이입니다.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좋고 냉국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름철 미역 섭취, 더운 날 입맛 없을 때는 미역 냉국을 많이 찾으시죠? 그때 함께 넣으면 좋은 재료가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되어 더위에 지친 몸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미역의 미네랄과 오이의 비타민C가 결합하면 항산화 효과도 높아져 피부에도 좋습니다. 요리하실 때 얇게 채 썬 미역과 오이를 식초, 간장, 깨, 약간의 꿀을 섞은 육수에 넣어 냉국으로 드시면 여름철 입맛도 돌아오고 체내 열도 내려가며 수분까지 보충됩니다. 넷째, 황태입니다. 간 해독,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 아주 탁월합니다. 앞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역과 가장 궁합이 좋은 식재료 중 하나는 황태입니다. 황태에는 글루타치온, 타우린,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회복에 좋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저지방 고단백이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며 소화도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회복이 느린 중장년층, 피로감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요리하실 때 황태는 먼저 물에 10분 이상 불려 비린 맛을 제거하고 들기름에 살짝 볶아 미역과 함께 끓이면 국물이 깊고 깔끔해집니다. 간은 국간장이나 집된장, 약간으로 잡아주면 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소고기는 기운을 보충하고 찬 기운을 눌러줍니다. 두부는 요오드를 조절하며 부드러운 단백질 보완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 보충과 해열 효과로 냉국의 제격입니다. 황태는 간 해독과 혈관 정화에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이 네 가지 재료만 잘 기억하셔도 평범한 미역국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황금 식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 식단으로 연결시키기입니다. 미역국의 성분과 조합을 아무리 잘 알아도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식탁 위에서 활용하느냐입니다. 건강은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 미역국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대별 미역국 섭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해독과 혈액순환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먹는 미역국은 간 기능 회복과 해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노폐물 배출을 유도합니다. 황태나 두부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과 무기질 보충도 가능합니다. 추천 레시피입니다. 황태 미역국과 밥 2분의 1 공기, 김치 한 접시를 같이 드세요. 부담 없이 속이 편하고 든든한 아침 한 끼 식사가 되실 겁니다. 점심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소고기 미역국을 추천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 기운을 보강하고 오후의 활동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외식보다 집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조합이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 레시피입니다. 소고기 미역국, 보리밥, 나물 반찬, 제철 과일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은 소화 잘 되고 가볍게 드세요. 저녁엔 기름기 없이 맑은 미역국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생략하거나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오이, 두부 등 소화에 부담 없는 재료로 구성하면 됩니다. 배고픔을 달래면서도 밤새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추천 레시피입니다. 오이 냉미역국, 흰주, 조미김을 함께 드세요. 둘째, 미역국 베이스로 만든 다양한 식단 응용법입니다. 미역국을 매일 똑같이 끓이면 지루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미역은 조리법만 달리하면 완전히 다른 요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역죽입니다. 위장이 예민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쌀, 미역, 황태를 함께 끓여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죽을 만듭니다. 고령자나 회복기 환자에게 특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역 초무침입니다. 데친 미역에 식초, 간장, 마늘, 깨, 약간의 설탕을 넣어 새콤하게 무쳐서 만듭니다. 장 건강에 좋고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입맛을 돋궈줍니다.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은 커서 다이어트에도 적합합니다. 다음은 미역 두부국입니다. 맑은 국물에 두부를 넣고 간장 간을 살짝만 더한 저염식 메뉴입니다. 요오드 밸런스를 맞춰 갑상선 건강을 돕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역 냉국입니다. 미역과 오이를 얇게 썰어 간장, 식초, 꿀로 간한 국물에 넣어 냉장 보관합니다. 갈증 해소, 더위에 지친 몸 회복에 탁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자주 받았던 중요한 질문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인데 미역국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역 자체는 나트륨이 거의 없는 식품이며 오히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 조리할 때 간을 진하게 하거나 국간장, 소금, 액젓 등을 과하게 넣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다시마 육수, 멸치 육수로 감칠맛을 내고 집된장 한 스푼으로 간을 조절하시면 저염식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있는데 미역을 먹어도 되나요?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역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오드는 수용성 미네랄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30에서 50%가 제거됩니다. 또한 요오드 함량이 낮은 국내산으로 엽채가 얇은 종류의 건조 미역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섭취는 주 1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요오드 대사를 돕는 아연, 셀레늄이 포함된 음식인 브라질러, 해바라기 씨 등도 함께 챙기시면 더 안전합니다. 당뇨가 있는데 미역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역 속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단, 미역국 안에 넣는 부재료가 중요합니다. 당질이 많은 떡, 감자, 고구마 등을 함께 넣는 조합은 피하시고 두부, 황태, 들깨 등을 넣는 것이 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한가요? 평균적으로 하루 한 끼, 1인분 기준 150에서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이 세지 않다면 2끼까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폭식하듯 먹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몸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실천하셔서 놀라운 효과를 보신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자 어르신은 72세 여성으로 기적 같은 변화가 생기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피곤함, 식욕 저하,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죠. 특별한 약물 치료보다는 식단 개선부터 권해드렸습니다. 아침마다 황태 미역국을 소량씩 드시고 저녁은 냉미역 오이국으로 바꾸는 식단을 추천드렸죠. 2달 후 피검사 수치는 뚜렷이 개선되었고 어르신 말씀으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미역국만 바꿨을 뿐인데도 말이죠. 68세이신 박용수 어르신께서는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이신데 변비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변비약 없이 해결해보려 여러 식이요법을 시도하셨지만 효과가 미미했죠.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역국 한 그릇과 물 한 컵,
그리고 10분 산책, 단, 국간장을 줄이고 기름 없이 맑게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박용수 어르신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하루도 안 나오던 게 2에서 3일에 한 번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뒤로 지금까지 1년 넘게 미역국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실천 꿀팁을 정리해보면 미역국은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해독 효과와 장운동, 자극에 유리합니다. 간단한 식단 조정만으로도 혈압, 혈당, 피로감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황태, 두부, 들깨, 오이를 이용한 조합은 식상하지 않으면서 영양도 균형이 잡힙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단 하루라도 미역국 한 그릇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 밥상에 미역국 한 그릇만 더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건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 용기, 행동의 계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끓이는 미역국 한 그릇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가족, 지인, 부모님께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